코미디 트리오가 하나라는 소녀 모델을 집으로 데려오며 할머니에게 그녀를 만들어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걸 집으로 가져오라고 하셨지. 여기는 요괴 동굴이 아니잖아. 그렇게 많은 요괴를 모을 수 없어. 그 모모가 그 말썽꾸러기 애를 데려왔대. 모모가 그 말썽꾸러기 애를 데려왔어. 게다가 그게 할머니에게 피해가 되지도 않잖아.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은 그런 춤추는 요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할머니는 확신하시지? 그 모델이 나처럼 먹을 수 있을 리 없어. 먹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 먹는데 돈이 더 들지 않으니까. 그 남자에 대해 물어보니 그는 이미 학교로 돌아갔어. 그는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기만 하면 학생들이 연구하도록 모델이 되어도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 매일 밤 여기로 와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 그래서 새 아이가 무릎 꿇고 온갖 방식으로 애원했어. 오카는 이 사랑이 량산박과 추행타이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도와주고 싶어졌어. 세이크는 꽤 관대해. 칭찬 몇 마디면 바로 오케이야. 단 서로 속삭이거나 할 때는 자신과 이웃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어. 그리고 그 구슬에 대해 물으니 모모가 실수했다고 했어. 처음엔 자기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크리스마스 장식일 뿐이야. 그들은 속으로 그 미친놈이 왜 사람의 그곳에 노란 공을 붙였는지 욕했어. 그 일은 넘어가고 그녀를 만들어 밥을 준비하라고 하며 테이블을 치우라고 했어. 오카는 물론 함께 식사에 초대됐어. 지는 모모의 초능력을 목격하고 칭찬했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사탄 퇴치 임무를 맡긴 게 이해가 돼. 속도의 힘도 그를 놀라게 했어. 그는 자신도 어떤 능력을 가져 멋지게 변신하고 싶어 했어. 켄은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걸 보고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 게다가 그 녀석이 그녀의 머리에 먼지를 떨어뜨리며 스킨십을 해. 정말 악랄해. 모모도 수줍어하니 안경 쓴 청년의 얼굴이 멍해졌어. 형 모델이 사랑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도 그녀의 머리에 먼지를 떨어뜨려 봤어. 하지만 그의 성격은 진처럼 유머러스하지 않아. 모모는 반응하지 않았어. 너무 창피해서 그는 자신은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울 거라고 했어.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켄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라이벌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야. 지는 그걸 이해하고 두 녀석이 코미디를 시작했어. 이 광경을 본 할머니가 칼을 들고 너희들 장난꾸만 안 하냐고 하셨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무릎 꿇고 사과했어. 그 다음 세이크는 손녀에게 다음 주에 속옷을 가져와 지네 집에 며칠 머물라고 했어. 이 말은 너무 대담해. 옷을 가져오라고 하지. 오카는 아직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 그녀에게 지네 집에 저주가 걸려 도움을 필요하다고 물었어. 하지만 그는 두 아이가 함께 있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모모는 자신도 데려갈 테니 그래서 식사에 초대했다고 설명했어. 듣고 나니 그는 기분이 나아졌어. 그래야 그녀가 혼자 머무를 수 있으니까. 장면이 학교로 바뀌니 학생들이 용기 시험을 하며 그 방을 선택하려는데 형 모델이 나타나서 무서워하게 해. 그렇게 타로가 문을 부수고 아래로 뛰어내려 연인을 찾았어. 하지만 너무 어리석어서 트럭에 치여 로그아웃됐어. 모모는 불쌍해. 새벽 4시인데도 그 커플이 만나기를 기다려야 해. 모델일지라도 그녀는 그녀를 잘 대했어. 하나야 걱정 마. 그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 2분 후 그녀는 그대로 잠들어 아침까지 잤어. 그 모델 형은 최악의 모습으로 도착했어. 그래도 여전히 그녀를 안고 키스할 수 있었어. 정말 환상적이야. 모모는 졸린 눈을 비비며 깨서 그들을 꾸짖었어. 형은 사과하며 오늘 뜻밖의 일들이 많아서 늦었다고 했어. 내일은 꼭 새벽 1시에 올 테니 그녀는 안심하라고 했어. 바깥은 밝고 즐거운데 지네 방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몇 날 동안 그는 전혀 잠을 자지 못했어. 모든 게 그 빌어먹을 유령 때문이야. 며칠 후 코미디 트리오가 지네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 그 두 아이는 계속 친밀하게 행동하며 나를 놀리기까지 했어. 오칸이 화가 나자 그들은 그만두고 케이크를 가져와 위로했어. 이 여행은 멀지 않지만 지는 그녀가 이런 걸 좋아하니 준비했어. 그들을 보니 켄은 자신이 너무 소심한 걸까 생각했어. 어쨌든 그 녀석은 그녀의 친구야. 하지만 질투는 참기 힘든 감정이었어.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는 자기 알을 찾는 일만 생각했어. 모모가 그걸 보고 물었고 진에게 자기 일을 이야기했어. 바로 어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라이벌을 보니 오칸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모모는 지금 그 녀석의 장난에 매료됐어. 그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코미디 피를 타고났으니 켄은 다른 방법으로 주의를 끌어야 했어. 그는 크게 소리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테야. 그래서 오카는 신비로운 잡지를 꺼내 그들에게 설명했어. 놀랍게도 지는 이런 주제에 꽤 관심이 있었어. 갑자기 공통된 취미를 발견한 두 녀석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오카는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나서 순간 멈췄어. 처음엔 모모에게 인상 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녀가 제3자가 됐어. 그들의 이야기에 상관없지만 두 청년은 서로를 칭찬하며 켄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 그를 매우 존경하는 친구라고. 친구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며칠 만에 만난 거야. 지는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힐 뻔했어. 오칸과 모모는 친구잖아. 나도 그렇게 봐달라고 했어. 청년은 슬퍼하며 자신을 서툴다고 자책했어.
그리고 자존심 없어 보이는 표정을 짓자 그녀가 그를 꾸짖었어.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 약한 말 하지 마. 지는 호기심에 물었지만 그건 비밀이라 안 했어. 잠시 후 마침내 그들은 진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어. 모모는 이게 최고의 온천마을이라고 충격받았어. 그건 아버지의 일과 관련이 있어서 가족이 이곳에 집을 산 거야. 모모가 기억하는 대로 그 삼촌은 화산연구 전문 박사야. 그래서 그들은 친구를 따라 집으로 갔지만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모르고 도대체 이 근처 사람들은 마귀처럼 보이네. 처음엔 아래에 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녀석이 수천 계단을 오르게 해서 커플이 지쳤어. 사탄 퇴치를 하러 왔는데 마치 놀이처럼 느껴지네. 다만 다리가 아프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 두 아이를 보니 정말 지쳐 보이네.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 결국 도착한 후 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다른 아이는 숨이 가빠. 그녀에게 이상한 점이 있나 물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더 중요한 건 그들은 거의 탈수 상태야. 물을 마시지 않으면 마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죽을 거야. 오카는 힘겹게 일어나 그녀를 기다리라고 했어.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집을 바라봤어. 안으로 들어가니 새 아이는 조심했지만 전혀 사기 기운이 없었어. 그는 친구를 의심의 눈빛으로 봤어. 처음에 그는 영매사들이 이 집이 무섭다고 했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그 유령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투보 할머니 일도 마찬가지야. 영역이 너무 약해서 알아차리지 못한 거지. 그때 그 할머니는 옥한 안에 숨어 있었어. 모모는 자신 있게 이건 쉬운 싸움일 거라고 생각했어. 지는 그녀를 칭찬하며 어깨를 주물러주듯 대했다. 그녀는 그 기세에 탄산음료를 가져오라고 했어. 기회를 타서 두 아이와 함께 캔을 앉아 쉬게 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 앉아 있을게. 그런데 모모는 갑자기 사라지며 온천에 가겠다고 했어. 정말 악마 같아. 유령은 밤에만 나타나니 안심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가버렸어. 게다가 진과 잘 지내라고 했어. 오카는 막을 수 없어 그녀의 그림자를 보며 지켜봤어. 이제 남자 둘이 되니 그들은 축구를 하자고 했어. 이 아이디어는 정말 최악이야. 나는 전혀 모르니까. 그 친구는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익히게 했어. 캔은 속으로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 다행히 그녀가 여기 없네. 갑자기 이걸 모모에게 보여주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녀에게 칭찬받는 상상을 하니 마음이 행복해졌어. 갑자기 진이 물었어. 너 그 애를 좋아하니? 그녀는 정말 귀엽잖아. 캔은 그건 나의 첫 친구라서 매우 존중한다고 했어. 한편 그녀는 물에 몸을 담그며 몰래 지켜보는 남자들을 모르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며 캔이 진의 개방적인 성격에 익숙하지 않을까봐 그는 그녀를 미치도록 좋아한다고 말하며 얼굴에서 성격까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어. 듣고 나니 옥한도 지지 않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어. 그 후 두 사람은 공을 차며 모모에 대한 사랑을 경쟁적으로 말했어. 누가 더 많은지 봐. 진은 그녀의 친구라 생각하며 자신만만했지만 캔은 그녀와의 첫 키스 기억을 떠올리고 속으로 이겼다고 자축했어. 저쪽에서 그녀는 휴식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은 행동을 시작하며 음흉하게 웃었어. 집에 있는 두 미친놈은 아직 병고를 모르고 여전히 장난을 쳤어. 하지만 덕분에 오카는 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분명 응접실 옆에 문이 없는데 왜 벽이 그렇게 길어? 모든 게 양쪽에서 점점 나빠지고 있어. 막을 수 없어. 그들은 문을 부수고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했어. 구멍을 뚫자마자 안은 온통 진흙으로 가득했어. 모모는 지금 그 병든 자들과 마주하고 있어. 처음엔 초능력을 쓰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아래에서 공격해 그녀를 물에 넘어뜨렸어.